이거 선생님이 풀이하는 거 녹화해놨다가 나중에 잘 모르겠다 하면은 보내줄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는 문제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 되겠지? 톡방에도 올리든지 해야 되겠다. 응. 자, 요거 우선에 압구정 중학교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풀이해야 되는 거 혹시 뭐 있을까요? 음, 5번. 5번, 5번. 자, 1차 부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1차식이 돼야 되잖아. 우선 1차식.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항을,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자, 이항할 때 동량 계산해야 되지. 네. 그러면 요거 이항하면 2x 플러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3. 요거 두 개 동류항이니까 하나로 묶어야 돼. x로 묶어내면은 2 플러스 a 더하기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1차 부등식이 되려면 이 식 자체가 1차식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1차식은 가장 높은 차수가 1차니까 1차 함계수가 0 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2 플러스 a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a가 누가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요. 이것만 만족하면 a가 마이너스 2만 아니라면 무조건 1차 부등식이 된다.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어, 어머, 되지. 진짜요? 어. 네, 진짜요? 그 선생님이 아까 저기 뭐지? 소리 났지, 그치? 무슨 리코드 영어로 막 하더라, 이거. 네. 그거 하면 녹음이 시작되는 거야, 그치?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수건 좀 해주세요. 왜? 쪽팔리잖아요. 아니, 왜 우리 톡방에 몰리는데 뭐가 쪽팔리는데?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니, 음소거를 하면 선생님께 녹음이 안 되잖아.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다음에 또, 11번, 10, 18번이요. 어, 11번이요. 우선 여기는 없어? 네, 그러면은 11번하고 8번? 네. 자, 8번부터. 자, 수직선 위에 나타낸 세수 ABC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요건 A가 음수죠. B도 음수. C는 양수지. 자, 그러면은 지금 우선에 얘는 어떠냐면 B하고 C의 대소관계를 봐. B하고 C. B하고 C의 대소관계는 C가 B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양변에 A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A가 양수였어, 음수였어? 음수. 그러면 여기 B에다가 A를 곱하고 C에다가 A를 곱하면 음수를 곱한 거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1번 틀린 거죠. 부동호 방향 틀렸지, 그치? 자, 2번 같은 경우는 우선 양변에 B를 뺄 수 있지. 뺄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상관없으니까. 음. AC가 AC보다 크면 아, 미안하다. A, B 해야 되는데 A, C 적었구나. 어. 여기는 B에다가 곱한 거니까 A, B가.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우선 이게 참이라면 양변에 B를 뺀 식도 참이겠지. 그래서 B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요게 참이라면 얘가 참일 거거든. 뭐 얘가 참이라면 요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하면 A가 되고 마이너스 곱하면 C가 되고 부동 방향 바뀔 거니까 요게 참일 거야. 그치? 됐니? 그래서 A가 C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데 A가 C보다 크나요? 아니죠. C가 A보다 크니까 2번도 틀린 거죠. 되겠어? 자, 3번도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양변에 C를 뺄 수 있을 거고 그럼 C를 뺀 것은 A가 B보다 크다가 돼. A가 B보다 크니? 아니지. B가 A보다 더 크니까 또 틀렸지. 자, 4번은 이 식의 양변이 이게 참이라면 요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C를 나눈 식도 참일 건데 나누면은 C 자체는 양수거든? 근데 마이너스 C로 나누어야 돼. 그치? 마이너스 C는 음수지.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C로 나누면 음수로 나눈 게 될 거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뀔 것이다. 그런데 A제곱하고 B제곱 중에 누가 더 큰지 물었거든? 지금 원점에서부터 누가 더 멀냐면 A가 더 멀죠. 그러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는 크잖아. 우리 음수인 경우에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되지. 그런데 절대값이 더 클수록 그 수가 커지니까 4번은 맞는 거지.
얘가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2였다고 치면 얘를 제곱한 것은 9가 되고 제곱한 건 4가 되니까. 됐죠? 자, 5번이 만약에 참이라면 이 식의 양변에 C를 뺀 것도 참일 거야. C를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A, C를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C, 3을 뺐어요. C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A, 마이너스 2를 곱하면 C 해서 이렇게 되거든. 부동방향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A가 C보다 커야 되는데 아니야. A가 음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어떤 다항식의 개수를 보기와 같이 표로 나타낸다고 할 때 다항식 B와 다항식 C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 더하기 C는 이거일 때 A, B, C의 값을 구해서 얘를 구해보자. 어떤 다항식의 개수를 보기와 같이 표로 나타낸다. 이건 뭐 한 것 같아? A가 뭐를 뜻해? 3x-2y 플러스 4xy 마이너스 1? 이 3이 보니까 x의 개수제. 마이너스 2는 y의 개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xy의 개수인 거 맞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얘가 요 x하고 요 y가 서로 이렇게 곱해지면 뭐가 된다고? 4xy가 되는 거 맞니? 그리고 요것도 요거랑 요게 서로 이렇게 곱해지면 1 곱하기 x 하면 x니까 여기가 3x를 뜻한다 그 말인 것 같지? 그치? 자, 여기는 3x를 뜻한다 이 말인 것 같고 또 얘도 얘하고 곱해지면 y가 되니까 마이너스 2y가 되었다 이 말이고 요거는 1 곱하기 1을 하면 상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4xy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에서 이런 식의 a가 됐대요. 됐어요. 다시 이해가 안 갔어? 다시 봐. 얘가 지금 요 다항식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 그 말이지. 근데 a라는 다항식에서 요 식에서 지금 누가 같은데? 누가 같으냐면 요 3이 요 3하고 똑같지. 또 요 마이너스 2가 요 마이너스 2하고 똑같잖아. 그 다음에 요 4가 누구랑 같아? 요 4랑 같잖아. 그리고 또 요 마이너스 1이 요 마이너스 1하고 똑같거든. 혹시 마이너스 1도 개수예요? 마이너스 1은 상수항, 개수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니까 상수항은 개수라고 하지 않지. 그리고 다음 개수. 아, 아, 음, 물론 뭐 여기서 똑같이 친다면 상수항도 개수라고 치고 얘는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치? 여하튼 요렇게 숫자 4개를 요렇게 표현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면 근데 또 여기서 보면 요 표에서 가로 세로는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표의 가로가 1x, 세로가 1y로 되어 있지. 그러면 얘랑 곱하면 1이니까 여기 곱하기 1.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야. 그쵸? 여기다가 곱하기 1. 또 얘랑 곱한 게 x니까 여기에다가 x. 여기다가 x. 얘랑 곱하면 y니까 여기에다가 y. 얘랑 곱하면 xy니까 여기다가 xy. 그러니까 요 표에서 곱한 자리, 곱한 값의 개수를 여기 적었다 할 수 있지. 곱한 값의 개수를. 요거랑 곱한 값을 곱한 문자, 곱한 xy지. 그 xy의 개수를 여기다 적었다 이 말이야. xy의 개수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식,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있다. P라는 식이 있었다고 해보자. 뭐 2x 마이너스 3xy 순서도 바꿔볼게. 플러스 8y 이렇게만 적어볼게. 상수항 없이.
그러고 나서 P를 적고 여기 1x, 여기 1y라고 해봐. 요 칸에는 뭐를 적는단 말인데? 1 곱하기 1을 하면 문자 없는 거지. 문자 없는 상수항. 아. 요 식의 상수항이 뭔데? 0이지. 0을 여기 적겠다 이 말이야. 아.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x지. 그럼 여기는 뭐를 적는다고? x의 개수. x 개수 뭔데? 2잖아. 여기 2를 적겠다고. 음. 여기는 요거 곱하면 문자가 y밖에 없잖아. 그치? 그 y의 개수를 8을 적겠고 여기는 뭐를 적겠다고? x 개수랑 y 개수 xy 이거 두 개 곱하면 문자가 xy니까 xy의 개수 마이너스 3을 적겠어. 이 말이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알겠어? 응?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대요. 요 문제에서만 그런 거야. 문제에서만. 됐니? 자, 그러면 어떤 원리인지는 됐지? 원리는 됐으니까 이제 B하고 C가 어떤 방식인지 그럼 보자. 이제 되겠지? 이거 지우고 B랑 C의 방식 봅니다. 자, B라는 방식은 어때요? 상수항은 누구라? 3이제. 상수항은 3이야. B라는 것은 상수항은 3이고 X 개수는 1이란 뜻이지. 그러면 더하기 X. Y 개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Y. XY 개수는 7이니까 플러스 7XY. 이렇게 하겠다. 되겠니? 자, 그러면 C는 어때? C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3. X항은 2X. Y항의 개수는 0이니까 Y는 안 적어도 되고 XY 개수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XY를 하겠다. 이 말이거든.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러고 나서 뭐를 구하라고? B 더하기 C를 구하래. 자, B 더하기 C 해보자 이제. 요거랑 요거 더할 때 동량끼리 더해야 되잖아. 상수항끼리 더하면 0으로 없어지지. x항끼리 더하면 x에 2x를 더하면 3x. y는 마이너스 2y. xy 개수는 플러스 2xy. 자, 그러므로 스몰 a는 3이고 스몰 b는 마이너스 2고 스몰 c는 2였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a 마이너스 2b 플러스 3c를 구하는 거거든. a가 3이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2더라. 그래서 3 플러스 4 플러스 6 그러면 13. 정답이 13이야. 13. 됐어요? 네. 12번. 아, 그 다음에 또 여기 페이지에서. 그 완전 많은데. 아니,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끝났어? 두 번째 페이지 네. 넘어가도 돼? 아. 없어? 그럼 세 번째 페이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요. 아니, 15번부터요. 15번부터. 14번은 다행히 빼주나? 네. 15번부터 보면 되나? 네. 15번부터. 자, 희정이는 학교에 등교 시간은 오전 8시 30분까지래요. 오전 8시 30분까지. 근데 희정이가 오전 8시 정각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1.5km 떨어진 학교까지 분속 40m로 걷다가 도중에 분속 160m로 달렸다고 한답니다. 희정이가 지각하지 않았다면 분속 40으로 걸은 거리는 최대 몇 미터 이하인가? 단 오전 8시 30분 정각에 교문을 통과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대. 자, 출발하는 시간은 몇 시? 8시. 몇 시까지 가야 된다고? 8시 30분. 그러면 총 걸린 시간 있지? 총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이 몇 분 이내가 돼야 돼? 30분 이내가 돼야 되니까 3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지. 그런데 가는데 총 거리는 얼마라고? 집에서 학교까지
1.5km래. 1.5km. 자, 근데 중간에 보면 단위가 분속이라는 거 체크했니? 분속 몇 미터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1.5km도 미터로 고쳐봐. 1500m. 근데 처음에는 걸어갔대. 얘가 걷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했다고? 달렸지. 처음엔 걸어서 가다가 중간에는 이제 나중에는 달려서 갔거든. 뛰어서 갔거든. 그러면 분속 40m로 걸은 거리가 최대 몇 미터인가요? 했으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걸어간 거리를 뜻해. 그래서 걸어간 거리를 x라고 두자. 됐죠? 자, 그러면 뭐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표를 만들면 표는 거, 소, 시. 자, 처음에는 걷다가 그 다음에 뛰어간 거. 걸을 때 거리는 x죠. 걸을 때 속력은 40. 그러면 시간도 구할 수 있지. 시간 뭐 분의 뭐? 속력분의 거리니까 40분의 x. 그러면 뛰어간 거리는 어떻게 잡을까? 1500 마이너스 x. 속력은 160. 그러면 시간은 160분의 1500 마이너스 x. 근데 이거 응. 뛸 때 거리가 응. y는 될수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y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한 역량이 안 돼. 왜? 우리는 요거 등식이야, 부등식이야? 부등식으로 식을 세워야 되지. 등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푸는 것까지 배웠지. 그런데 부등식은 미지수 두 개인 거 배웠니? 미지수 하나인 거밖에 안 배웠지. 1차 부등식. 그러니까 미지수를 하나로 잡아야 돼. 근데 내가 여기를 x라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면 미지수가 두 개가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미지수를 하나로 처음부터 잡는 게 제일 좋아. 물론 여기를 y라고 두고 선생님 x 더하기 y는 1500이니까 y는 1500 빼기 x 하면 되죠 하고 이렇게 나중에 대입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응. 되겠니? 자, 우리는 부등식을 세울 때는 주의합시다. 우리의 능력치는 어디까지야? 미지수가 하나인 1차까지. 맞지? 미지수가 하나인 1차까지만 식을 세울 수 있다. 미지수가 하나인 2차식 세우는 거를 고등학교 때 배워요. 고등학교 때. 지금은 1차, 미지수 한 개인 1차. 자, 그래서 이기까지 됐죠? 그 1차 방정식에는 x랑 y 두 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연립방정식을 배우면 네. 맞지? 그럼 미지수 두 개까지 우리 이제 능력치가 되지. 네. 자,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이 30분 이내예요 하고 식을 세울 거잖아. 총 걸린 시간 30분 이내예요. 그럼 걸린 시간은 걸어갈 때 걸린 시간과 뛰어갈 때 걸린 시간 두 개를 더해줘야 되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까? 40분의 x 더하기 160분의 1500 마이너스 x. 요게 30 이하다. 양변을 뭐 곱할까요? 160? 160 곱하면 4x. 160 곱하면 1500 마이너스 x. 160 곱하면 30 곱하기 160. 16 곱하기 3 하면 48. 00. 그러면 4x에서 x를 빼면은 3x. 4800에서 1500 빼면은 3300이니? 그래서 x는 3으로 나누면 1100이죠. 그래서 최대 몇 미터? 1100m. 1100m.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돼요. 16번에 응. 3번이에요. 16번에 볼게. 잠시만. 맞아. 3번이야. 역시나요. 대단하다, 소연아. 이렇게 맞출 땐 확실히 칭찬해줘야 돼. 대단하다.
16번. 정민이네 가족은 할머니 67세, 아빠 47세, 엄마 43세, 정민이 15세, 정현이 8세로 총 5식구다. 정민이네 가족은 올 한 해 집에서 가까운 테마파크에 자주 방문하기로 하였다. 테마파크 입장료가 표와 같을 때 정민이네 가족이 연간 회원권을 사는 것이 더 이득이 되려면 1년 동안 최소 몇 회 이상 테마파크를 방문해야 하는가? 오케이. 근데 갈 때는 항상 가족이 모두 함께 방문한대. 피곤한 스타일이야. 오케이. 그래서 총 몇 회를 할지 우리가 몇 회 한다고 할까요? X회를 방문한다고 합시다. 그치? X회 방문. 자, 보니까 연간 회원권은요. 65세 이상인 시니어는 16,000원. 근데 연간 회원권 안 끊고 가면은 안 끊고 가면 20세 이상 어른에 속하니 6,200원을 내야 되는구나. 한 번 갈 때마다. 그치? 어른 및 청소년 65세 미만 13세 이거는 21,000원. 어린이는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그냥 갈 때는 이렇게 밑에 가격이 있어. 자, 근데 지금 보니까 할머니 67세예요. 우선에 매번 1일권을 끊어서 갈 때 가격 한번 해보자. 매번 1일권을 주고 갈 때 총 가격. 자, 어른은 몇 명 있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3명. 그럼 어른은 6,200원인데 3명이니까 6,200원 곱하기 3이지. 이거는 한 번 갈 때 요금이잖아요. X번 가야 돼. 그러면 여기 곱하기 X를 하면 되지. 자, 더하기. 그 다음에 정민이는 청소년, 정현이는 어린이니. 그쵸? 그럼 정민이는 5,400원을 낼 거고 어린이는 4,700원을 낼 거야. 그리고 그냥 X 다 붙였는데 다 더한 다음에 X 붙여도 돼. 계산하면 여하튼 2, 3은 6, 3, 6이 18.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1,100원. 18,600원에서 더하면 28,700X.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한 번 갈 때마다 28,000원씩, 28,700원씩을 내야 된대. 됐니? 자,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연간 회원권을 끊고 간다고 해보자. 연간 회원권. 얘들아, 연간 회원권은 몇 번 가는지 상관 있니? 없지. 한 번 가도 요 요금 내고, 2번 가도 이 요금 내고, 10번 가도 이 요금 내는 거 맞니? 어. 자, 그래서 연간 회원권 요금은 우선 할머니는 시니어에 속하니까 16,000원 더하기 엄마 아빠는 어른에 속하고 정민이는 청소년에 속하니 그쵸? 그럼 21,000원은 3명이 지불해야 되거든. 21,000원은 3명이 지불하고. 자, 그 다음에 정현이는 어린이에 속하니까 16,000원. 그러면 16,000원 두니까 32,000원. 63,000원. 85,000원.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느냐면 연간 에어컨을 사는 것이 더 이득이 되려고 한대. 연간 에어컨을 샀을 때가 더 이득이라는 것은 85,000원하고 28,700X를 비교했을 때 28,700X가 더 비싼 거지. 맞지? 그럼 X는 85,000원 나누기 28,700원 나눠야 돼. 몇 번 들어가니? 3번? 영영 없애고. 3번? 우선 3번 하면은 3, 7에 21, 3, 8에 24, 26. 7번 딱 그.
2, 3은 6, 8. 세 번이 안 되네.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2점 얼마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전세번 들어가는데요. 진짜? 세번 네. 계산 잘못했나? 3, 7에 8만 5천 원이 아니라 어. 7만 9천 원. 아, 이거 잘못했는가 보다. 16,000원, 16,000원 남으면 32,000원. 얘는 63,000원. 더하면은 95,000원인데? 85,000원이 아니고? 아닌가? 그러면 응. 95,000원 아니니? 근데 저는 세번 들어갔는데 응. X가 더 큰 거니까 응. X가 더 비싸야 하니까 네 번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얘들 이거 아까 이거 계산 잘못한 거 같아. 이게 95,000원이거든? 여기 85,000원이고 여기 95,000원. 그래서 95,000원에 나누기 28,700원. 그러면 세 번 하면 3, 7에 21, 3, 8에 24, 26, 8. 그러면 이제 세 번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서 3점 얼마인 거 맞지? 그러니까 서연이 말대로 4회인 거 맞지? 정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의 연산을 순서대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방식을 입력했더니 출력값이 마이너스 12분의 BA 세제곱이 되었대. 방식의 얼마 전 것을 입력값을 네모라고 하면은 네모에다가 마이너스 2b분의 A의 세제곱을 나눈 걸 세모라고 한대. 그럼 그 나온 세모에다가 하트를 곱하면 1이 되니까 하트는 세모의 역수지. 그치? 자, 요 말은 하트는 세모의 역수야. 그래서 하트를 구해가지고 왜냐면 곱해서 1이 되는 게 역수니까 하트에다가 다시 3분의 AB를 곱한대. 그 결과를 별표로 하고 별표를 출력한대.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A를 입력했거든. 그럼 A에다 처음에 뭐 한다고? A에다가 A에다가 응, 나누기 나누기 마이너스 2b분의 A의 세제곱을 나누고 그럼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 역수를 하지. 그럼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선생님 응. 이거 그냥 열에다가 마이너스 12분의 B A 제곱을 넣어가지고 어때요? 아니? 그렇게 해서 별에다가 마이너스 12분의 A 세제곱. 별에다 마이너스 12분의 A 세제곱 넣으면 되지. 별이 그거니까. 출력한 값이 이거니까. 맞죠? 응.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곱하기 3분의 AB를 곱한 거잖아. 그 결과가 바로 뭐가 나왔단 말이야? 마이너스 12분의 BA 세제곱이 나왔다 그 말이지? 그럼 거꾸로 가면 되지? 여기서 얘를 곱한 게 얘니까 거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2B분의 A 세제곱을 나누기 3분의 AB를 해주지. 맞지? 해보자. 거꾸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12B분의 A 세제곱 곱하기 A B분의 3이거든. 그럼 A 한 개 없어지고 3 나누면 4 마이너스 4B의 제곱분의 A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4B의 제곱분의 A 제곱인데 어떤 수를 역수한 게 이거니까 그 수는 이 수를 다시 역수하면 되지. 자, 이 수를 다시 역수합니다. 이거 다시 역수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4B의 제곱이 돼. 됐니? 그럼 여기서 이걸 나눈 게 얘니까 다시 이걸 곱하면 되지. 자, 그래서 곱해보자. 곱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분의 4B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B분의 A의 세제곱을 곱할게요. 자, 이거는 거듭제곱 좀 풀어줄까?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8b의 세제곱분의 a 세제곱. a 두 개씩 나누고 b도 한 개씩 나누고 두 개씩 나누고 여기 2. 그럼 분은 플러스가 되고 남는 게 2b분의 a가 되네. 그럼 정답이 2번인가 보다. 응? 번 됐어. 자, 18번. 자, 수직선 위의 두수 2분의 1과 15분의 14에 대응하는 두 점 사이를 26등분을 했대. 우선에 이 두 점 사이 거리부터 구해줘야 되겠지. 그치?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거리를 구하려면 15분의 14에서 누구를 빼? 2분의 1 빼야 되지. 30으로 통분할게. 30분의 28에서 30분의 15를 빼면 되니까 30분의 13 되는 거 됐어요? 자, 이거를 20등분하면 요거를 다시 20등분 해야 돼. 이게 두 점 사이 거리거든. 그러면 30분의 13 나누기 26을 하면은 30분의 13 곱하기 26분의 1이 되고 13 나누면 2니까 5 한 칸이 60분의 1이야. 그런데 각각의 위치에 대응하는 25개의 유리수 중에서 유한소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했거든. 자, 26등분하는 각각의 위치에 대응하는 25개죠. 그럼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가 2분의 1이 있고 여기 15분의 14가 있거든. 요거를 전부 다 몇 등분 했다고 이렇게 요 가서 26등분 했거든. 그러면 여기에 점은 몇 개 생기니? 25개 생긴다 그 말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요점은 2분의 1에서 오른쪽으로 60분의 1만큼 간 거지. 됐어? 그럼 2분의 1은 60분의 30이니까 더해주면 60분의 31인 거지. 됐니? 그래서 첫 번째 점은 60분의 31이야. 두 번째 점은 그럼 어떻게 돼? 60분의 31에다가 60분의 1을 더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60분의 32가 되니? 세 번째는 60분의 33이 될 거고 네 번째는 60분의 34가 될 거고 이렇게 쭉 가가지고 요 제일 끝에 있는 이 수를 생각해 보자. 제일 끝에 있는 이 수는 15분의 14가 60분의 4를 곱하면 4, 4, 16에 64거든. 근데 거기서 60분의 1을 빼줘야 되니까 60분의 63인가 맞니? 60분의 63이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 25개가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갔어? 근데 유한소수를 골라라, 유한소수. 얘들아,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뭐나 못 분해야 되는데. 질문이 있는데 응, 이맨 끝에 응, 분수가 60분의 63이잖아요. 그럼 응, 점수 넘겨서 응. 15분의 14보다 커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 다시. 얘가 다시 잘못했나 봐. 여기 60이 되려면 뭐를 곱해야 돼? 4 곱하면 되지? 4 곱하면은 56이네. 64가 아니라. 맞지? 요걸 선생님 통분을 잘못했구나. 60분의 54. 그럼 여기가 60분의 53이구나. 53. 54요? 56? 4, 46, 56. 아우, 땡큐. 계산 왜 이래 못하노? 60분의 56. 그럼 60분의 여기 1을 빼면 55. 그럼 여기 분자는 60분의 55. 이거 맞니? 얘들아. 맞는지 봐줘봐. 맞아. 됐어, 이제. 제대로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유한소수가 되었습니다.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어야 되는데 60을 소인수로 나면 어떻게 돼요? 2, 30, 3, 10, 2, 5. 그럼 분모에 있는 소인수 중에 누구를 없애줘야 돼? 3을 없애야 되지. 그럼 분자가 뭐의 배수가 돼야 돼? 3의 배수. 그러면 31부터 55까지 3의 배수가 몇 개인지 고르면 되지.
3의 배수가 뭐였니? 33, 또 36, 39, 42, 45, 48, 51, 54, 57. 그 다음부터 안 되지.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네. 그리고 응. 이게 왜 맥락이랑 저는 60분에 55가 되는지 그 규칙을 모르겠어요. 규칙은? 이게 여기가 요 한 칸이 60분의 1인 건 됐어. 네. 그래서 여기가 60분의 31까지는 됐니? 네. 그러면은 요 점은 제일 끝에는 요 점은 15분의 14에서 왼쪽으로 60분의 1만큼 간 거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60분의 1을 빼면 되지. 이해가? 네. 자, 그 다음에 19번.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m의 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자, m은 100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래. 근데 분수 224분의 m은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 우선 224를 소인수분해부터 해보자. 24는 2로 나누면 112, 2로 나누면 56, 2로 나누면 28, 2로 나누면 14, 2로 나누면 7. 그러면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고 하면 분모 있는 7을 없애줘야 되지. 그럼 m은 뭐의 배수가 돼야 돼? 7의 배수. 근데 이것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은 분모는 16이래. 헐, 그럼 봐. 얘들아, 이게 지금 다 약분을 했는데 분모가 16이 남아야 되지. 그러면 분모에 있는 7이 한 개 없어져야 되고 2가 원래 5개였지 않니? 근데 4개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럼 m이라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고? 14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맞지? 14 곱하기 뭐시기가 돼야 되지? 14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7의 배수뿐만이 아니라 14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런데 얘들아 14의 배수이긴 한데 m이라는 게 만약에 14도 가지고 있으면서 2를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기하분수했을 때 분모의 2가 더 없어져서 16이 안 되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m이라는 건 14의 배수이긴 한데 2라는 소인수를 더 이상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2를 추가로 가질 순 없지. 되겠니? 2라는 소인수를 추가로 더 가지면 안 돼. 그러면 분모가 약분이 더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분수 150분의 m을 소수로 나타낸 게 순환소수래. 순환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말고 다른 게 더 있어야 되지. 그러면 150을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돼요? 5로 나누면 30, 3으로 나누면 10, 2로 나누면 5. 그러면 얘가 2나 5 같은 건 없어져도 되지만 3은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m이라는 것은 3을 소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결정됐다. 어떻게 되느냐면 m이라는 것은 결국에 14의 배수야. 근데 2라는 수는 추가로 가지면 안 되지. 또 3이라는 것도 소인수로 더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14는 가능하니 m이 14를 2배 한 거는 안 되지. 14를 3배 한 것도 안 되지. 14를 4배 한 것도 안 되지. 14를 5배 한 거는 가능해. 14 곱하기 5는데. 14를 6을 6배 한 것은 안 되지. 14를 7배 한 거는 가능하지. 14, 8배 한 거는 안 되고. 근데 그 다음은 이제 100보다 커지거든. 그 다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되겠지. 왜냐하면 14 곱하기 7을 한 게 98이거든. 딱 98까지만 되고 그 뒤로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20번? 네. 20번.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개념 점검 테스트 친 거랑 진짜 비슷하지 않니? 저렇게 넓 예전에 이 부등식 이거 해가 이건데 이거 해를 구하는 거 이런 거 했잖아. 기억이 안 개념 점검 테스트 우리 한 번밖에 안 쳤나? 두 번 쳤지 않나? 나. 두번 쳤어요. 두 번이나 쳤는데 기억이 안 나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큰일이다, 큰일이야, 진짜. 선생님이 아마 있을걸요? 이거 오늘 23분까지 다 하죠. 우리? 네. 이거 하나는 마무리를 할게. 하나는. 야, 이거 있었지 않아? 이거 7번 개념 적응 테스트야.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하다. 나 이거 몰라서 했어. 이거 뭐였지? 이거 두 번이나 쳤는데도 기억이 안 나, 맞지? 갑자기 미지수 지나가니까 당황해서. 자, 아, 여튼 이 문제가 나온 거지? 네. 됐지? 숫자만 달라진 거예요. 네. 1차 부등식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 1차 부등식 해를 구하래. 우선 1차 부등식 해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x 항은 왼쪽, 상수 오른쪽.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걸 이렇게 전개할 필요 없는 거지. x항으로 묶어져 있으니까. 동류항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많이 차지할 거니까 칸을 좀 잘 써야 되겠다. a 더하기 b의 x 이항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x는 a 플러스 b로 나눠야 되잖아요. 양변을. 그런데 부동호 방향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네요. 안 바꿨어요.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안 바꾸고 이렇게 됐다는 말이지.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두 개 불러봐라.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그렇지. a 플러스 b는 0보다 크고 또 한 개 더 얘기해봐라. 얘들의 값이 마이너스이다. 그렇지. 얘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다. 됐어요? 자, 이거 대각선의 곱이 같다고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이항하면 a, 이항하면 4b. a는 4b예요. 요식하고 A자리에 4B를 넣으면 4B 더하기 B하면 5B는 0보다 큰 거야. 그리고 B는 결국 0보다 큰 거야.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요식의 해를 구해줘야 됩니다. 되겠어요? 네. 그럼 이거의 해는 A자리에 4B를 넣어. A자리에 4B를 넣어. 4B에서 B를 빼면은 3B의 X. 4B의 2배를 하면은 8B 마이너스 B. 3B의 X 8B에서 B를 빼면 7B 마이너스 7B. X 앞에는 3B로 나눠준다. 3B로. 그럼 X 부도 방향은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요. 왜? 3B로 나눴는데 B가 양수니까 3B도 양수지. 그럼 여기서는 부도 방향 바꾸면 안 되겠지. 안 바꾸고 이거 B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7이겠지. 근데 정답이 없는데? 답 없어가지고. 잠시만. 바보, 선생님 바보다. 이거 부도만 내 여기서 왜 바꿨니? 그래, 문제가 보통 이게 부도방향 바꾸는 게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내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안 바뀌어서 내가 신기하네. 이거 선생님이 안 꼬았구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 여기가 여기가 요렇게인데 해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부동호 방향이 바뀐 거야. 바뀌었으니까 A 플러스 B가 0보다 큰 게 아니고 0보다 작았는 거야. 그러면 5B가 0보다 작아. 그래서 B가 0보다 큰 게 아니고 B는 0보다 작아.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부동 방향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끝에. 정답이 5번이야. 되겠어? 네. 자, 21번. x는 마이너스 1이 이 1차 부등식의 해는 아닐 때 a 값의 범위는 단 a는 마이너스 5분의 24보다는 크다. 자, 우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줘야 되니까 양변에 뭘 곱할까요? 12를 곱할까? 12를 곱하면은 4가 남으니까 4a x-2 12를 곱하면 3이 남으니까 3ax-2 12를 곱하면 24x 전개하면 4ax 8a 9ax -u 플러스 24x x 왼쪽으로 다 이항할게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5ax 마이너스 24 이항하면 8a 마이너스 6 24x 땡큐.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가 너무 많은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먼저 좀 곱할게. 곱하면 5ax 플러스 24x 보다 그냥 바뀌겠지. 6 마이너스 8a 그리고 x로 묶을게. 5a 플러스 24 6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5a 플러스 24로 나눈다. 나눌 때 부동 방향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 부호. 여기서 보면 있잖아. a가 마이너스 5분의 24보다 크다는 말이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봐. 요게 참이라면 양변에 5를 곱해봐. 5를 곱하면 5a는 뭐보다는 큰 건데 마이너스 24보다 큰 거지. 네. 요거 이항하면은 5a 플러스 24는 0보다 큰 거지. 네. 그러니까 요게 양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저 조건에서. 되니? 얘가 양수니까 부동의 방향 바꿀까 안 바꿀까? 안 바꾸겠지. 안 바꾸고 나눠주면 돼요. 5a 플러스 24분의 6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런데 요 해 중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자, 해를 구해보면은 여기가 5a 플러스 24분의 6 마이너스 8a보다 작은 건데 여기를 만족하는 값이 해거든?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있으면 안 돼. x는 마이너스 1이 부등식 해가 아니라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요 왼쪽에 들어가면 안 되고 오른쪽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5a 플러스 24분의 6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야 돼. 자, 등호가 붙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여기 는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은 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써도 된다는 거지. 그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을 해로 포함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는이 붙어도 되는 거죠. 이게 같아도 돼요. 됐어? 그리고 양변에 5a 플러스 24를 이제 곱하자. 곱하면 5a 플러스 24가 양수니까 곱해도 되거든. 그래서 곱하면 6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4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a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30 a는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나누면은 플러스 10 그래서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돼요. 야, 이게 무슨 중이었지? 어려워. 그 다음 22번. 23번은 다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네. 22번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A라고 하는 것은 A는 1 더하기
10분의 3은 0.3이거든. 10제곱분의 4는 0.04. 그 다음에 0.004 이렇게 돼. 그치? 그래서 A라는 건 1.34444 이렇게 되니까 1.34 땡이야. 이게 A야. 자, 그런데 X에 대한 이 1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래, 이거. 그럼 얘를 또 먼저 간단하게 해야 되겠지? 그럼 X는 크거나 같다. 3세제곱이 몇 번 더해져 있는데? 3번. 9제곱은 몇 번 더해져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이걸 통째로 다시 제곱을 한 다음에 5제곱을 곱하래. 약분해보자. 3이랑 6이랑 약분하면 2거든. 9제곱은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3 세제곱분의 3의 4제곱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 이거 약분하면 3이지. 3 제곱하면 9지. 9 곱하기 25. 25 곱하기 9. 5, 9, 45. 225.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2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지금 1.34 땡인 거고 요걸 계산하면 225거든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식은 A 자리에 1.34 땡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B 자리에다가 0.209 땡땡을 넣어주고 X 빼기 C 200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까지 됐니? 자, 부등식 풀려고. 자, 부등식을 풀려고 이제 하려면 요거 분수로 고쳐야 되겠네? 분수로 고치면 뭐 되니? 90분의 134 빼기 13 121 곱하기 요거는 990분의 209 빼기 2니까 207 x. 아 진짜 숫자. 자 요거 121이 11의 제곱이니까 11로 나누면 11이지. 11로 나누면 11로 나누면 몇 번 들어가? 90? 90? 207은 9의 배수지. 207 9로 나누면 9, 28, 23. 9로 나누면 10. 그래서 900분의 23 곱하기 10이 나면 23, 23. 253 x 빼기 c가 200이다. 자, 양변에 900을 곱할게요. 900 곱하면 253x 900c 900 곱하면 9이 18 숫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253x 플러스 900c x는 우리 숫자 제대로 계산하는 거 맞지? 점점점 뭔가 자신이 없어지는 숫자인데 이렇게 되는데 그 해가 누가 돼야 된다고? 요 해가 x가 225 요게 225가 돼야 되지. 253분의 18만 플러스 900c가 225랑 같아야 된대. 이거는 솔직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학교 안 나고 225 곱하기 253 3, 5, 15 2, 3은 6, 7 2, 3은 6 5, 25 2, 5, 10 2, 5, 10, 11 2, 5, 10 2는 4, 5 2는 4 5, 2, 1, 9, 6, 5 얘랑 얘랑 곱해주면은 5, 6, 9, 2, 5 크게 나와. 숫자가 좀 너무 아닌 것 같지 않니? 그럼 이거 답을 봅시다. 답을 뭐예요? 이거가 53.
아, 근데 이게 틀렸다. 이게 처음부터. 와. 왜 틀렸을까? 볼게. 9제곱이 1개, 2개, 3개, 4개, 5, 6개. 3 세제곱 3개. 3으로 나누면 2. 9제곱은 3제곱이니까 3의 4제곱. 아, 여기 2를 어쨌니? 아. 2를 안 곱했네. 선생님, 그러면 답이에요? 6제, 여기 3이 아니고 6이거든. 6제곱하면 36이거든. 36 곱하기 25. 36 곱하기 25 하면 900 되지? 그치? 여기가 900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요 값이, 응? 이거 응, 이쪽으로 요게 900이에요. 우선, 여기 900까지 됐죠? 됐어요? 그러면 양변에 이제 900으로 나눌 수 있지. 900으로 나누면 900은 나누면 1이거든. 900 나누면 1이고 900을 나누면은 00 지우고 9를 나누니까 200이 남니? 그러면 253분의 200 더하기 C는 1인 거니까 C는 53이죠. 그치?